Too bad it's too bad it's one Porsche. Too bad it's too bad it's one Porsche. 몰라 난 너가 뭘 아는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봐 don't matter. One of a kind 파급은 날 look in my eyes yeah. 내가 그린 기린 그림 속에서 뭐야 창밖을 봐 문을 열어 바로 지금 yeah. I gotta go 시간은 go we are the next yeah. We pulling up and we cutting the line 빛이 하나 it isn't right timing 맞춰서 보이는 sign open the keys open the mind too fast you 움직임은 blues clues everybody jealous 따라 해보든가 누구 위험한 생각에 맞서봐 이번엔 피하지 않은 날 Let's get away right now 더 빠르게 yeah yeah 그려낸 모습을 마주하게 Zero to back on the highest speed 가는 길 앞엔 아무도 없지 내 삶은 나를 위한 고속도로에 Fill up the tank put the gasoline in me right. Too bad it's too bad it's one Porsche. Too bad it's too bad it's one Porsche. 몰라 난 너가 뭘 아는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 봐 don't matter. Too bad it's too bad it's one Porsche. Too bad it's too bad it's one Porsche. 너가 날 본다면 알잖아 우린 다채로운 색깔과 rainbow shade. Show me baby what's your style 최고로 느껴본 다음 너의 세상은 달라질 거야 You gon' wanna come in wow 다른 거 필요 없어 자꾸만 화려해질 거야 넌 Now you wanna ride these wheels 우린 계속 down 너도 wanna get your feel Yeah we got no time to kill 배기음이 말이 많이 바빠 ill 더 위로 가 점점 위로 가널 잃지 마 끝까지 달려가 고민하지 마 불안할 뿐이야 Better get out of my way you know Too bad it's too bad it's one Porsche Too bad it's too bad it's one Porsche 몰라 난 너가 뭘 아는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 봐 don't matter Too bad it's too bad it's one Porsche Too bad it's too bad it's one Porsche 너가 날 본다면 알잖아 우린 다채로운 색깔과 rainbow shade 열린 도로 속에 하얗게 밝혀진 길이 여길 펼쳐놔 가려진 세상에서 벗어나 Run through the highway 끝이 없이 밟는 중 Wanna go to the moon 맘대로 baby 가속되는 소리 Nothing can stand in the way Zip zip show me zip it up what you have Zip zip show me 주파수 what you go Vroom vroom noise 저리 gotta go Why don't we just drive away Too bad it's too bad it's one Porsche Too bad it's too bad it's one Porsche 몰라 난 너가 뭘 아는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 봐 don't matter Too bad it's too bad it's one Porsche Too bad it's too bad it's one Porsche 너가 날 본다면 알잖아 우린 다채로운 색깔과 rainbow shade Zip zip it zip zip it and close Too bad it's too bad it's one Porsche Zip zip it zip zip it and close Too bad it's too bad it's one Porsche 이제 1년 다 돼간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원 기자입니다. 네, 엄주원입니다. 아, 네. 신청곡 얘기하다가 네, 언제 네. 시작하는지도 시작하는지도 몰랐네요. 몰랐습니다. 근데 저희랑 예. 똑같은 얘기들을 여기서 또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어마나 이 노래 모른다고 음악 개인 거에 갈굼당하는 거 하더라고.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 곡 알고 보니 김수지 아나운서님의 작곡일까요? 작곡 아니고 작사겠죠. 아, 수지가 작사한 거 맞나? 작사를 하니까. 그리고 아, 자랑스럽다 진짜. 여기 보니까 엄주원 아저씨의 요즘 노래 들어보기 과외 시간이다. 그때는 아니 네. NCT 127이냐 127이냐 127 이요? 갖고 네. 스텝 우리 승민 씨한테 물어봤는데 127이라고. 네. 그래서 127의 의미가 여기 마중물림은 이 노래는 127번 들어야 이해가 가는 노래라고 하셨는데 우리 스텝의 말로는 서울의 경도랍니다. 이게. 서울의 경도. 근데 서울의 경도를 왜 네이밍으로 네이밍했을까는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지장군님 어디 가셔서 한따까리에 하고 오셨나요? 가죽 자켓 드드드. 제가 가죽 자켓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라이더 느낌인데 오늘. 제가 제가 정말 가죽 자켓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 때가 아니면 가죽 자켓을 못 입잖아요. 그렇죠. 10월 말부터 11월 중순 정도까지 조금 딱 한 달. 12월 넘어가면 또 추워서 추워요. 못 입습니다. 예. 그래서 가죽 자켓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의미가 있군요. 삐까뻔쩍 그러셨습니다. 127번 들어야 이해가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못 찾겠어요. 수지한테 카톡을 해야 네, 되나? 김수지 아나운서에게 수지가 확인하셔서 네. 다음 주에 알려주세요. 작성한 게 하도 많아서. 자, 네. 낮에 눈에 띈 뉴스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네. 먼저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쿠팡맨 박호준입니다. 주소지 오류로 배송 지연 중입니다. 하단 링크로 톡 주세요. 아니면 쿠팡 기사 김민수입니다. 주소 기재 오류로 반송 예정입니다. 저 링크 아래 링크로 톡 주세요. 냄새가 나죠? 자, 저런 거를 받았다면 정철진 평론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갑자기 저는 목소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진행하는 방송에서 네. 이미 한 5차례 이상 했었고 실제 사례도 봤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안 속습니다. 이제는 안 속습니다. 자, 저거 다 금융사기로 연결될 수 있는 링크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최근엔 쿠팡 소비자들을 상대로 저런 문자가 가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진화하네요. 자신을 방법이. 쿠팡맨이라고 소개하고 실명까지 나오잖아요, 저렇게. 그리고 만약에 이사를 간 분이라든지 이러면 주소지 오류로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솔깃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거 그쵸. 막 정신없이 확인하다 보면 그리고 저거 링크를 누르면요. 실제로 카톡으로 연결이 된대요. 그리고 프로필 사진에 쿠팡맨의 그 무슨 뭐라 그러더라? 쿠팡맨 캐릭터가 프로필 화면에 보인대요. 얘네가 허술해 보이는데 허술하지 은근히 않아요. 치밀해요. 그래서 무서워요. 이게 메신저를 통해서 개인 정보를 알아내서 보이스피싱을 하려는 수법입니다. 문자나 카톡이나 이메일에 정체가 불분명한 링크가 있다. 무조건 그냥 삭제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클릭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 그것이 피해를 입지 않는 길입니다. 문제는 안 속는다고 하면서 무심코 누른대요. 무심코 누를 수 삐까뻔쩍님. 있죠. 맞아요. 무심코 누를 수 있죠. 네. 실수로 누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문자 들어가지 말고 길게 눌러서 삭제하든가. 그러니까요. 자, 이거 보세요. 무시 때려야 한다. 빌로바 TV님 이러셨고 에이드리안 헐님. 저 링크 누르는 즉시 모든 개인 정보가 중국 서버로 이동한다. 신촌의 고요한 영혼. 이분은 처음 이분은 좀 낯선 아이디입니다. 자주 들어와 주십시오. 신촌의 고요한 영혼님. 난 오늘 뜬금없이 87만 원이 결제됐다고 문자. 이거도 많이 옵니다. 그렇죠? 네. 저거 다 악성 코드. 뻥입니다. 네, 절대로 링크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뻥입니다. 자, 정체가 분명한 것을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하셨거든요. 홍승표님. 링크는 그냥 다 누르지 마십시오. 만약 급한 일이면 정답. 다른 방법으로 뭔가 연락 옵니다. 네. 전화가 오든가. 링크를 눌러라 하면은 그냥 99% 의심해야 됩니다. 그냥 다 누르지 마십시오. 네. 자, 낮에 눈에 띈 기사를 살펴봤고요. 8초 후에 목소리 출연하셨던 정철진 평론가와 엄지철이 돌아오겠습니다. 네. 정철진 평론가께서 방송을 저희가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웃으셨어요. 왜 빵 터지셨어요? 아니 댓글 중에 뭐 하나를 봤거든요. 뭐요? 근데 뭐 하나를 봤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뭐였을까? 읽을 수는 없는 비방용 댓글이군요. 비방용 댓글이군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철진 뭐였을지 평론가님. 굉장히 궁금하지만 얘기를 할 수 없군요. 네. 인사 나눠야죠. 네. 어서 오십시오. 오셨습니다. 네, 인사는 하고 알아두면 돈 되는 경제 금융 소식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정철진의 머니톡 시작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웃을 때는 아닙니다. 웃을 때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웃을 때는 아닙니다. 아니죠. 시장이 우울하니까 우리라도 좀 밝게 해야죠. 아니요.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는 긴장 모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좀 밝게 하지만 분위기는 밝게 하지만 긴장 모드. 충혈되신 거예요? 예, 제가 마치 내부자들의 가슴이 아파요. 이병헌 씨가 됐죠. 터져가지고요 눈이. 클로즈업은 안 되죠. 너무 하시는 꼭 비유하셔도 이병헌의 비유. 아니 그 이병헌의 첫 장면인가 그 의자에 묶였을 때 눈이 빨개 뭐가 되잖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완전히 한쪽이 눈이 빨개져도 거울을 봤더니 이병헌이 내가 아니 눈만 좀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눈이 터졌다. 자, 머니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아이고. 어제 한국은행이 빅스텝 밟았죠. 이 얘기는 조금 잠시 후에 어제 뉴스니까 잠시 후에 보고 이제 당장 지금 급한 뉴스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인데 2시간 후쯤 뭐 시장을 쥐락펴락할 만한 지표가 발표가 되죠. 네, 우리 시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세계 증시가 뭐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9시 반입니다. 뭐 여러분도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네. 물가 상승률이 네. 발표가 중요하죠. 됩니다. 예. CPI라고 하죠. 우리가 네. 보통 이제 두 개를 공부했죠. 그냥 나오는 걸 헤드라인 뭐 CPI라고 이야기를 예. 하고요. 그 중에서 석유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을 뺀 빼고. 것을 근원 근원 물가, 예. 그래서 코어 CPI라고 하니까요. 이제 이 두 개를 봐야 되는데 네. 이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출렁될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전망치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네. 전망치보다 더 떨어진다면 물가가 실은 잡아가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이 너무나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긴축 속도가 조금은 완화될 뭐 수 연준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네. 연준은 네. 계속 아니라고는 하지만 시장은 또 그렇지가 않죠. 네. 예.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진짜 오랜만에 상승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만약에 우리가 했던 전망치를 넘어서고 넘어선다. 특히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근원 근원 물가가 훨씬 지금 전망치는 높여놨어요. 네. 이거보다도 더 높게 나올 시 높여놨는데 더 높을 시. 예. 아, 시장은 상당한 충격이 이제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 나올 것 지금 같습니다. 전망치를 한 어느 정도로 잡고 있죠, 시장이? 자, 지금 볼까요? 우리가 지금 전망이 이제 먼저 헤드라인 CPI라는 것이 예. 지난번에 8.3%가 8월에 나왔습니다. 네. 8.3%. 예, 그래서 지금 9월은 8.1% 정도는 나올 거야. 왜? 8.1. 그 시기에 9월 시기에 유가가 떨어졌- 꽤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8.1%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유가,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물가,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6.3이었는데 6.3. 이번에는 아예 좀 더 높여서 6.5. 6.5. 네, 6.5까지를 이제 상당히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여기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온다면 시장은 막 약간 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뭐 그 다음에 원하는 방향으로 뭐 가겠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망치를 다 넘는 거예요. 가령 근원 물가 코어 CPI가 한 6.6이라든가 6.7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뭐 JP 모건에서도 그렇고 여러 뭐 한다 하는 사람들이 이게 하루짜리 급락이 아니라 이러면 완전히 소위 말하는 물가는 못 잡는다로 도장이 찍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20%가 뭐 더 빠질 수 있다. 뭐 가장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예.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지금 9시 반만 기다리고 있는데 외신들이나 다른 해외 주식 카페를 보면 우리만의 기다림이 아니라 그렇죠. 다 지금 뭐 네. 미국 개인 투자자들도 다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망치를 지금 많이 높여놨는데도 이것을 상회하는 이게 큰 문제예요.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6.5를 전망치로 잡았는데 근원 네. 물가를 네. 6.6이나 6.7이 되면 다음 FOMC에서 또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4%가 돼요. 그렇죠. 그럼 연말에 4.5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밀히 말하면 자이언트 스텝의 요 악재는 시장 주가에 반영된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연준에서 물가가 확연히 떨어지지 않으면 네네. 그렇죠. 그러면 가령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는 7%대까지 더 밑으로 나와야죠. 7자가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지금 7자 안 나오잖아요. 네.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도 5자를 보는 이게 연준이 말하는 확연인데 당장 9월에 뭐 그럴 가능성은 낮잖아요. 그러니까 0.75%포인트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11월 2일 2일. 할 것이다는 반영된 주가 건데 아. 문제는 이번에 근원 물가가 더 높게 나온다든가 네네. 헤드라인 물가가 더 높게 나와 버리면 이게 11월이 끝이 아니라 그렇죠. 예, 12월 또 있어요. 또 12월이 끝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를 더 세게 밀어붙이게 보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그 9월 FOMC 회의록이 나왔더니 네.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플레를 못 잡을까 고심 네. 이렇게 아예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국제 유가 천연가스 가격 떨어질 기미가 지금 또 없고 다시 들썩이고 있고 네. 거의 뭐 인플레가 이제는 뭐 만연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시장에서 기대했던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었죠. 연준 피벗 네. 그런 거는 이제 가능성 확 떨어진 거의 상태죠. 제로인 것 같더라고요. 네. 예, 9월 FOMC 의사록 그러니까 지난 이제 앞으로 11월 2일 날 FOMC 회의가 있고요. 9월에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연준 위원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이제 그 회의록이죠. 네. 일종의 이제 그것들이 쭉 나오면은 나왔죠. 분위기가 이랬네 저랬네 할 수가 있는데 전반적인 기조는
그거였어요. 물가를 잡는 거에 올인한다. 하고 과한 것이 덜한 것보다 낫다. 즉 물가 이렇게 산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거를 그냥 물 한번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밑에서부터 솎아내서 밟아내서 완전히 얘를 누르는 것이 낫다라는 거에 한 목소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조금 연준이 경기 침체하면은 어쩔 거야 저쩔 거야라는 방향 전환을 할 거야라는 연준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예. 이번 의사록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더 떨어졌고요. 예. 물론 9월 FOMC 회의 때 한 2명 정도는 이제 야 이게 경기 이러다가 진짜 망가지면 문제야라는 이제 발언을 했는데 그 이런 거죠. 우리가 회의를 할 때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한 몇 명이 소수 의견. 예, 뭐 야 이러다 진짜 경기 망가지면 어떡하냐 뭐 뭐 이런 얘기를 한 근데 거죠. 그걸 이제 약간 분위기가 그게 어떤 약간 뜬금없는 뜬금포성으로 이 전체 맥락에서 읽혀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언론에서는 경기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더라고 하지만 그건 이제 말은 했으나 예. 의사록에는 있으나 그냥 전혀 대세에는 예. 네, 상관이 없는 그런 언제나 멘트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불경기 때 한은도 마찬가지였는데 물가냐 경기냐 언제나 그 선택인데 아마 연준은 지금 그 둘 중에서는 물가를 네.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IMF는 최근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최악은 아직 안 왔다. 네. 폭풍 구름이 온다. 네. 아 그리고 벤 버냉키 전 이번에 연준 노벨상 의장은 경제학상을 받았더라고요. 미국의 경기가 연착륙하는 건 매우 어려운 도전이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연준이 뭐 경기를 망가뜨려서 물가를 잡는다? 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IMF 이번에 네. 경기 성장률 전망을 쭉쭉쭉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년도를 또 하향 조정을 네. 한 거고요. 우리나라도 하향 조정했고 미국은 뭐 그대로 뒀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IMF가 무슨 얘기를 했냐? 예. 내년이 되면 전 세계 국가의 한 3분의 1 정도는 경기 침체에 무조건 빠진다. 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고잖아요. 경기 침체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하고 경기 침체를 안 빠뜨리려면 실은 긴축 속도를 지금 미국 연준이 추진하고 있는 건 긴축 속도를 줄여야 하죠. 그렇죠. 예. 지금으로선 물론 인플레가 훨씬 더 위험한 악재라고들은 하지만 네네. 지금 보면 인플레가 우리에게 경기를 누르는 것보다 긴축이 누르는 게 훨씬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국제통화기금에서는 경기 침체를 확실시 하는 것은 알고 있는 거죠. 예. 연준이라는 집단, 미국의 이 FRB라는 곳이 1900년도 초반에 태어난 이래 이제 아주 뭐 쉽게 말하면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노받고 뭐 이런 말. 한번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돌아옵니다. 예. 인생을 한번 시작을 하면 적어도 뭘 하나를 베고 끝내고요. 인하로 가게 되면 적어도 뭐 하나 불태우고 끝나는 게 연준의 속성이라는 거를 IMF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하향 조정이라는 거의 속내는 연준이 끝까지 가. 네. 그래서 경기 한번 완전히 망가뜨릴 거야. 그걸 통해서 물가를 잡을 거야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 벤 버냉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네. 벤 버냉키가 누굽니까? 전 연준 의장. 의장. 자기가 연준에 있어봐서 아는 거예요. 연준의 습성이 뭔지, 네. 연준의 행태가 뭔지를 아니까 연착륙은 안 될 거야. 예, 연준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의장 그냥 망가뜨리는 쪽을 선택할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 이런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가 또 몇 번을 당한 겁니까? 이러다 긴축해서 킹달러 만들어서 신흥국 몇 개 무너뜨리고 기업들 다 쫄딱 망하면은 그 킹달러 가지고 미국이 줍줍해가지고 또 미국 이 패턴이 너무나 익숙하고 뭐 이제 양털깎기라고 모르는 사람도 없지만 이거 또 당할 수밖에 없겠다.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강력합니다. 예. 근데 오늘 밤에 이 미국 CPI 그 관문을 이렇게 어떻게 좀 부드럽게 넘어간다고 해도 네. 예. 며칠 후에 또 더 큰 관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 그냥 주식 시장이 흔들흔들하는 게 아니라 네. 전 세계가 약간 대혼란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영란은행, 그러니까 예. BOE죠. 예. 영국 중앙은행이 더 이상 시장에 개입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우리가 영란은행과 또 영국의 국채금리, 네. 또 파운드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쭉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지 않았었습니까? 예. 여러 차례 걸쳐서 그 마지막 단계가 지금 오게 된 건데요. 이런 겁니다. 이제 오늘 밤에 정말 잘 보낸 거예요. 물가가 뭐 예상치에 맞는다든가 낮았어요. 오늘 막 주가가 오르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14일에 더 큰 관문을 맞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
영국 국채 금리를 누가 눌러놨는가? 파운드화가 떨어지는 급락하는 파운드화를 누가 살려냈는가? 영란은행, 영국의 중앙은행. 네. 이게 이제 잉글랜드 은행인데 우리가 잉글랜드 하다가 이제 음여거라고 하죠. 영란이라는 이제 한자를 쓰게 되면서 영란은행이 된 겁니다. 그래요? 잉글랜드 은행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런 행위를 안 해주겠다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4일까지만 내가 그러니까 영란은행이 파운드와 발권해서 채권을 사주지 그 다음부터는 안 사줄 거니까 이제 알아서들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펀드들 그동안에 채권 레버리지 투자한 데들은 네. 알아서 포지션을 맞춰라.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이 지나도 또 14일 날 바로 영국 문제가 또 한 번 테스트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영국 국채 금리가 폭등할 수도 있고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고 네. 이런 또 다른 차원의 위험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문제가 큰 게 연기금이라는 영국의 연기금 펀드가 흔들린다는 거는 이건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때 정말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에 준할 만한 흔들림이고요. 이게 그렇게 되면 전 세계 국채 금리가 다 튀어오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영국만의 문제냐?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도 캘퍼스라든가 대형 연기금 펀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연기금들은 주식을 비중이 높지 않고 그렇죠. 채권 투자를 채권으로 많이 하게 그렇죠. 되는데 채권으로. 네. 다들 채권 금리가 튀어오르게 되는 순간 또 이들이 전에도 지난주에 설명했죠. 그냥 자기 돈으로 채권만 했으면 되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한 2배, 3배짜리 레버리지들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빚이 우리 비투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들 펀드들이 대형 보험사, 연기금들의 펀드들이 무너지고 채권 시장에 발작하게 되면 이건 훨씬 큰 위험입니다. 예. 그럼 또 파운드가 급락하고 또 뭐만 살아남겠습니까? 킹달러만 살아남고 주식도 다 죽고. 예. 그러니까 이런 관문이 또 14일 날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타이틀에다가 킹달러가 대왕짱 킹달러가 될 상황이 왔다 이렇게 써놨는데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저 국채 매입을 중단한다. 네. 국채 금리 올라간다. 네. 달러는 다시 또 킹달러 킹 된다. 달러 된다. 네, 킹 달러가 주가 되고. 무너진다. 주가 무너지죠. 채권 가격도 폭락하고. 네. 이게 우리가 다 예상하는 최악의 결과잖아요. 네. 그럼에도 이거를 영란은행도 다 알 텐데 네. 왜 중단하는 겁니까? 좋은 점이 있으니까 하는 걸 거 아니에요. 뭡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도 속보와 막 찌라시 정보지가 왔다 갔다 네. 하는 게 뭐냐면요. 영란은행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뒤에선 사줄 거야. 또 이게 나오니까 다시 또 영란은행이 나는 그런 적 말한 적 없어. 지금 계속 치고받고 하는데요. 그렇죠. 영란은행이 영국의 중앙은행인데 네. 자국의 금융시장, 자국의 연기금 엉망되게. 펀드를 망치려고 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의 미세리의 방점이 찍히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이 킹달러, 갓달러로 해서 실은 과거의 양털깎기에서 무너뜨렸던 대상은 신흥국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스리랑카 외에는 못 죽였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지금 영국이 네. 자기의 친구인 영국이 흔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으로서도 계산된 것은 아닌 또 그런 부작용이기 때문에 물론 14일에 가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의 유일한 희망은 뭐냐? 이게 너무나 낭떠러지야. 네. 이대로 가면. 네. 그러니까 안 가겠지. 그런 거 하나. 예. 이거 너무 크니까 야 그렇게 가겠어? 라는 이제 그런 식의 희망. 팩트는 없고요. 팩트는 없고 그런 식의 희망이고 또 하나의 희망을 또 돌리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월가에서도 10명 중 한 9명? 9.5명이 야 끝났어 이제 물가 못 잡아 이제 물가 계속 오를 거야 연준 막 5% 올릴 거야 이제 다 폭망이고 킹달러야 주가 20% 더 빠져 이제 채권 시장도 무너져라고 주장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근데 항상 우리가 투자 시장에서 10명 중 9명이 가는 길은요 절대 거기서 시세를 안 나거든요. 그것도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은 팩트는 없고요. 그냥 지금 말한 좀 이런 어떤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 감성적인 영역 정도가 지금 유일하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끈이네요. 네. 네, 이렇게 지금 두 분 보셨죠? 헛웃음과 한숨이 연이어 나오는 그런 숭늉한 감성을 호소해야 되는군요.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중국 제조업체 미국산 첨단 장비 수출을 규제하겠다. 네.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선택 이유가 뭘까요?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은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이참에 중국을 일단 더 확실하게 잡자. 킹달러도 된 참에
중국도 가장 지금 옥죄자. 자기의 근접해온 경쟁자잖아요. 그걸 무너뜨리면서 더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자.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난국에 중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면은요, 중국도 죽지만 미국 내 반도체 그렇죠. 기업도 힘들어요. 예, 힘들죠. 힘들고 네. 지금 킹달러 해가지고요, 미국 기업도 힘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네, 많기 네.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달러 환산 실적들은 다 마이너스고 미국 제품이 안 팔려요. 수입 제품이 더 싸기 때문에. 그런데 왜 킹달러 물어붙이고 이런 짓을 하냐? 이걸 하나의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킹달러 긴축됐어, 연준이. 요걸 빌미로 행정부인 바이든은 이제 쐐기를 박으려고 이제 중국 누르기에 들어가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반도체 패권도 지금 미국이 다 가져오고 있고. 그래서 약간 뭐 음모론 반, 타당성 반인데 내년 후년쯤이면, 특히 내년이면 이 소위 말한 미국의 리쇼어링 작업이 마무리가 된대요. 예.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오는 공장들이 이제 다 들어와요. 예. 들어왔죠. 그 다음부터는 메이드 인 USA를 팔 텐데 어떻게 하면 싸게 팔까요? 달러 내려야죠. 약세. 그러니까 지금의 달러 강세는 분위기 험악하게 조성해서 미국으로 공장 들어와 제조업 강국으로 만든 후 이제 자기네들 미국에서 물건 만들고 팔 때는 싸게 팔아야 되니까 달러 약세로 전환될 거야. 그러니까 내년 연말께부터는 엄청난 달러 약세가 올 거야라는 또 이렇게 좀 뭐 미국의 패권적 음모론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는데 네네. 이번에 갑자기 어려운 시기에 반도체 수출 규제까지 하는 걸로 봐서 저도 좀 이거는 상당히 다분히 좀 그런 패권적 의도도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와, 엄청 그래서 그럴듯한 지금, 음모론이라고. 네, 지금 댓글에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헤이넬님은 떡봉 김에 제사 지내는 네, 것이다. 맞아요. 네. 두키슬리님은 미국 중간 선거 끝날 때까지는 답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 올려주고 계시네요. 미국에 네. 중국하냐. 이분 재밌네요. 광호백님. 일루미나티에 근무하는 지인의 말에 의하면 네. 오늘 소비자 물가 상승률 7.6% 나온다고 합니다. 일루미나티. 와, 7.6 나오면은 나스닥 한 5% 상승합니다. 네. 일루미나티. 네, 일루미나티에 네. 근무하는 지인. 벤 버냉키도 주이시죠? 네. 7.6. 근데 그러면 이따 비교해봐야겠다. 네, 7.6. 달러. 7.6 체크. 그러니까 네, 7.6. 체크. 네, 보겠습니다. 일루미나티가. 네, 일루미나티가 네. 7.6. 네. 킹달러 때문에 그 미국 기업도 힘들다. 이런 얘기도 조금 전에도 해주셨지만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아예 이렇게 썼더라고요. 킹달러가 강달러 현상이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네. 이렇게 썼더라고요. 네. 그리고 월풀, 3M, GE 같은 미국 제조업 수출 업체들 네. 지금 뭐 순이익이 다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진짜 킹달러의 목적은 정말 정책적으로 뭔가 다른 데 있는 그 그렇습니다. 음모론에도 좀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것이 뭐 음모론이 아니라 이제 타당성도 높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참에 1년, 2년간에 중국의 싹을 자르고 그리고서는 이제 야, 반도체, 배터리 동맹이야 들어와. 미국으로 들어와. 공장 져. 현대차 미국에다 공장 줘. 그래야 돈 줄 거야. 이런 다음에 왜냐면 그때는 달러가 귀하잖아요. 지금 킹달러니까. 그거 받으려고 싹 들어온 다음에 이제 완전히 미국의 제조업에 부활시키고 약달러로 물건 팔아 먹으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참 그런 건데 제가 계속 안타까운 것은 이런 양털깎기 미국의 패권적 의도 이런 거가 이제 다 읽히잖아요. 다 알잖아요. 수를. 그런데 그 상대국인 중국 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 산유국이라든가 뭐 이란이라든가 이런 나라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까? 네.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이거 그냥 당할까? 그래서 최근에 또 하나 제가 느끼는 게 사우디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킹달러가 이 정도인데도 지금 유가가 안 죽잖아요. 네, 배럴당 뭐 88, 89달러라는 게 약간은 과거의 양털깎기처럼 지금 미국도 수월하게 깎지는 못해요. 예, 왜냐하면 좀 수를 읽는 이쪽 세력들이 있어서 잘 깎지 못하고 뭐 뜬금없이 연금 문제도 터져 나오고 그래서 과거와는 좀 힘든 양털 깎기를 하고 있다. 미국도. 네, 네. 주락펴락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는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네. 6분 정도 남았는데 네. 미국 상황은 그렇고 네. 우리 뉴스도 중요하잖아요. 어제 뭐 저희 프리데스크에서도 네.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기준금리 3% 시대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밟으면서 사상 두 번 밟았어요. 번째로 네. 네. 두 번째로 밟으면서 3% 시대가 된 건데 전문가로서 또 이걸 분석해 주신다면 그렇죠. 두 개입니다. 네. 물가와 환율이고요. 물가와 환율. 네. 물가가 6%대, 이제 5%대로 떨어졌지만 이창용 하는 총재는 5자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거든요. 4자까지는 떨어뜨려 놔야 좀 발 뻗고 뭐 좀 하겠다. 특히 우리도 미국이랑 거의 비슷해요. 즉 헤드라인, 그러니까 이 전체 물가 중에서 먹거리하고 석유, 에너지 뺀 가격도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네. 외식 물가가 지금 9%인가요? 예, 잃어버리면 완전 지금 전방위적인 인플레이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우리 체질, 우리 펀더멘털에서는 좀 걸맞지가 않습니다. 빅스텝이. 우린 0.5할 그런 판은 아닌데 일단 나아갔고요. 두 번째가 환율. 지금 원달러 환율 뭐 너무 무너졌죠. 네, 1,430원. 이 원화를 지키기 위한 책무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이번에 빅스텝을 밟았고요. 예, 예. 이제 이제 한 번 남았어요. 네. 11월 네. 남았는데 11월. 예. 미국과 물가에 따라서 아마 빅스텝을 또 밟을 수도 있을 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남았잖아요. 근데 어제 이창용 총재가 그제 이제 발표 나고 나서 이제 금통위 회의 네. 끝나고 나서 기자간담회를 할 때 누가 시장에서 3.5%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했더니 어제 말씀하셨죠. 매우 합리적인 네. 숫자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연말에 3.5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갈 걸로 보십니까? 그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잖아요. 네. 그 우리가 인상을 쭉쭉쭉 할 때 인상도 중요하지만 다 궁금하죠. 네. 끝이 어디야? 네. 저기 네. 어디까지 올려? 네. 미국은 지금 어디까지 올려 했을 때 5자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연말 기준금리 4.5 5%. 아니에요? 연말 4.5지만 아, 내년 점을 내년에. 찍었을 때 아. 이제 5%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의 끝을 일단은 하는 총재는 3.5 정도로 보고 있고요. 왜냐면 1%포인트 밖으로 차이가 나면 안 된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럼 3.5까지는 올려야 된다는 게 예. 합리적으로 들리긴 하네요. 뭐 그리고 뭐 모건스탠이나 이런 쪽에서는 한 내년에 한 번 더 올리면, 그러니까 모건스탠 해외 뭐 아이비들은 0.25를 3번 해서 소위 말하는 3.75 정도, 뭐 이 정도, 3.25 정도까지, 75 정도까지를 이제 맞추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예. 저는 3.75에 더 방점을 찍고 싶어요. 예, 3.5도 만에 하나 이번에 도막 난리 나가지고 우리도 11월에 빅스텝을 또 밟으면 3.5잖아요. 네. 그럼 내년에 한 번 베이비를 더하면 베이비, 3.75. 예. 3.5, 3.75%가 현재 우리의 인상의 끝인데, 이게 지금 전제 조건이 뭡니까? 물가가 잡힐 그렇죠. 때, 그것도 잡힐 때에 3.5, 3.75가 우리 한국은행이 올릴 수 있는 금리 인상의 끝이 되는 미국이 겁니다. 5%가 되면 뭐 3.75 안 되란 법이 없겠죠. 네, 하고 미국이 5를 갔다는 건 미국도 물가 못 잡았다는 그렇죠. 거죠. 네. 부동산 얘기도 살짝 해볼까요? 시간이 짧게 할까요? 네, 네, 짧게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주인은 언제 팔아야 될지 네. 또 무주택자는 언제 사야 될지 이게 제일 궁금할 텐데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거래 폭감이고요. 예. 네, 뭐 9월에 500건도 안 된다. 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하게 되는데 왜겠습니까? 왜 사려는 사람이 안 살까요? 뭐가 가장 크죠?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겠죠. 그리고 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고. 예, 그걸 더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사려는 사람도 금리 인상이 네. 어디가 끝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빚을 내서 사기 부담스러운 거죠? 예, 왜냐? 이게 3.5 좋아, 3.5야? 근데 3.75야? 좋아, 4%가 돼봐요. 네. 그러면 대출 완전히 달라지죠. 뭐 8%가 네. 상당히 넘어가니까 그럼 월급 다 내야죠. 뭐. 예, 사려는 빚으로. 사람도 이자로. 금리 인상의 끝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럼 언제 다시 거래가 성사될까? 일단 쭉 올렸다가 멈춰요. 떨어져야 되겠네요. 떨어지는 순간.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멈추는 순간. 멈추는 멈추고 순간. 한국은행 금통위가 한 2번 열렸는데 금리 동결, 금리 동결. 미국 이제 연준도 예상할 수 있는 네. 금리의 최고 수준을. 그쵸. 예, 그때 이제 그래야 동결을 할수 2번이나 있는 했네. 2달 연속 했네 하면 그때 매수가 좀 붙을 것이고 이해되네요. 예. 집주인들을 꼭 팔아야 되시는 분들은 그때를 매도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근데 그때 또 이런 마음이 들겠죠. 야, 이러다가 이제 또 금리 인하해서 집값 또 올라. 근데 그런 기대보다는요. 그 시기가 실질적으로 적기다. 아마 거래가 다시 생겨날 네. 타이밍이 아닌가 봅니다. 1분 알겠습니다. 2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정철진 평론가와 네. 다음 주에 또 이 많은 변수들이 그 다 사이에 끝나네요. 생기니까 네.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곧바로 그냥 큐시트 네, 살펴보러 바로 가야 될 것 갈까요? 첫 같아요. 소식부터. 오늘 톱도 북한 소식입니다. 도발 미사일 수위가 내려갈 쐈죠. 기미가 없어. 오늘은 이번에는 전술핵 운용 부대에 설치되어 있는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는 걸 쐈는데 한반도 넘어서 일본 오키나와까지 갈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그렇게 정치권에서는 뭐 미국 전술핵 배치를 또 바꿔야 된다. 그리고 전 정부의 남북 군사 합의도 파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근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 아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상태는 옳지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미국도 한국에 전술핵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톱블록 5개 아이템에 걸쳐서 한반도 둘러싼 안보 위기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접대 의혹이 사실이라고 본 겁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고요. 자, 스마트워치 요즘에 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 스마트워치가 점점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개발 중인 스마트워치는 여성의 배란일도 체크할 수 있고 심박수나 혈당도 측정할 수 있게 하는 제품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약 청정국이었던 한국이 이제 마약 최종 소비국이 됐다는 기사도 소비 연령도 낮아지고 네, 오늘 뉴스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방 시작할 시간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본방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